소설 속의 사랑. 가정주부가 쓴 베스트셀러 현대판 신데렐라. 제임스의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 오늘 소설 속의 사랑은 E.L. 제임스의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입니다. E.L. 제임스는 웨스트 런던에 거주하는 아내이자 두 아이의 어머니로 독자들이 사랑에 빠질 만한 이야기를 쓰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25년간 텔레비전 방송국 간부로 일하다 용기를 내 집필한 첫 번째 소설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가 133주 연속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하며 세계적인 작가가 되었습니다. 50가지 그림자 시리즈는 52개 언어로 번역되어 1억 5천만 부 이상이 판매되는 등 세계적으로 50가지 그림자 신드롬을 낳았고 2015년 개봉된 영화는 역사상 가장 높은 오프닝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이 작품으로 제임스는 2012년 타임에서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으로 퍼블리셔스 위클리에서 올해의 인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후 발표한 신작 미스터는 출간 즉시 미국, 영국, 독일에서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는 등 또 하나의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자 주인공인 아나스타샤는 막 대학교를 졸업한 여성으로 억만장자, CEO인 크리스천 그레이를 인터뷰하러 갔다가 사랑에 빠지는 여자입니다. 남자 주인공인 크리스찬 그레이는 젊은 억만장자로 어느 날 인터뷰를 온 아나스타샤와 사랑에 빠지지만 계약에 의한 SM만 즐기는 남자입니다. 전 텔레비전 방송사 간부이자 단란한 가정의 어머니인 평범한 중년 여성 제임스는 스테프니 메이어의 소설 트와일라잇에 매료되어 인터넷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개인 사이트를 개설해 연재를 이어나갔고 이 작품을 눈여겨본 호주의 작은 출판사에서 출판을 해서 25만 부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며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이후 세계 유명 출판사들이 판권 경쟁에 나섰고 승자는 세계적인 출판그룹 미국 랜덤하우스의 순문학 전문 인프린트 빈티지 출판사였습니다. 이 소설은 과거 아픔을 지닌 27세의 억만장자 크리스천 그레이와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21세의 아나스타샤 스틸의 파격적인 사랑을 관능적인 묘사로 그려낸 작품입니다. 여성 취향의 로맨스 소설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출간 석 달 만에 시리즈 포함 총 2,100만 부라는 폭발적인 판매 부수를 기록했습니다. 그럼 소설의 줄거리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막 대학교를 졸업한 아나스타샤는 감기에 걸린 친구 케이트 대신 사업가인 크리스찬 그레이의 인터뷰를 가게 됩니다. 그레이는 젊은 나이에 성공한 CEO로 억만장자였는데 아나스타샤는 케이트가 써준 질문서대로 질문을 하고 있었으나 그레이는 아나스타샤에게 본인이 궁금한 걸 물어보라며 그녀의 순수한 첫인상에 호감을 갖습니다. 그 후 그레이는 아나스타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엘리베이터에서 키스를 하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처음 만난 순간부터 아나스타샤도 젊고 잘생긴 그레이에게 끌리지만 자신과는 다른 세계 사람이라 생각하며 애써 잊으려 합니다. 며칠 후 우연히 그와 만나게 된 아나스타샤는 그레이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깨닫고 그를 잡게 됩니다. 하지만 연애나 섹스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은 아나스타샤에게 그레이는 너무 벅찬 존재였는데 사람들은 그레이를 게이로 의심했지만 그는 SM 플레이를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관계를 맺으려면 까다로운 조건이 포함된 계약서를 써야만 했는데 그레이는 지배자와 순종자 이상의 관계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섹스만 같이 할 뿐 끝난 후에 잠자는 곳도 따로 있었고 순종자는 그레이에게 손도 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레이는 각종 채찍과 도구 등이 있는 빨간 방을 아나스타샤에게 소개하고 이 둘은 계약 관계를 맺습니다. 비밀의 방에서 속박당한 그녀의 육체를 탐하는 그레이 때문에 그녀 또한 새로운 것에 눈을 뜨게 되는데 그런 것이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레이의 특이한 성적 취향을 받아들이면서 점점 그를 사랑하던 아나스타샤는 사랑하면 할수록 강압적인 모습과 옛날의 과거사들을 점점 알아가면서 그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레이는 아나스타샤를 순종자 이상의 관계에 발을 들일 수 없도록 경계를 하며 여전히 비밀이 많고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계약서를 써야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남자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여자는 결국 처벌이라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느껴보게 됩니다. 아나스타샤는 자신이 아파하고 고통받아야 쾌감을 느낀다는 걸 알자 그레이가 본인에게 가하는 체벌과 섹스의 수치심을 느끼며 경고의 의미인 빨간 불을 외치고 그레이의 집에서 떠납니다.
아나스타샤는 일상으로 돌아가 일을 하고 아나스타샤가 떠나자 혼란스러운 그레이는 아나스타샤를 찾아가며 결국 둘은 화해하고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레이는 어린 시절 아픔에 대해 아나스타샤에게 말하면서 왜 SM 플레이를 즐기게 되었고 여자와 정상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는지 설명하게 됩니다. 그레이는 아나스타샤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되지만 그레이에게는 누군가와 함께 자는 것, 누군가가 자신의 몸을 부드럽게 만지는 것 등 이 모든 것이 낯설고 쉽지 않습니다. 또한 그레이와 아나스타샤의 관계를 이것저것이 방해를 하기도 하는데 그레이의 옛 여자가 나타나 아나스타샤를 괴롭히기도 하고 아나스타샤의 상사가 아나스타샤를 성추행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 모든 걸 사랑으로 이겨낸 그레이와 아나스타샤는 결혼하기로 결정합니다. 결혼 후 독립심이 많고 호기심 많은 아나스타샤와 그녀를 철저하게 보호하려는 그레이는 말다툼을 자주 하지만 이것은 사랑 싸움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고로 정신없이 지내다가 피임을 깜빡한 아나스타샤는 결국 이세를 갖게 됩니다. 어릴 때 상처가 있는 그레이는 본인이 아빠가 된다는 부담감과 두려움에 방황하기도 하지만 아나스타샤의 도움을 받으며 어린 시절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나갑니다. 그레이는 자신을 버린 어머니를 마음으로 용서하고 누구보다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이번엔 소설 속에서 기억에 남는 주요 대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감정은 내 집 복도에 빗자루를 움켜쥐고 서 있는 그녀를 처음 본 순간부터 지금까지 멈춘 적이 없다. 그때 내가 얼마나 당황했었는지, 얼마나 화가 났었는지 잘 기억하고 있다. 사방의 벽이 좁혀드는 것 같아서 내 감정의 깊이를 알 수가 없어서 그대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내 감정으로부터 도망친 것이다. 당시에는 그저 그녀에게 강한 매력을 느끼는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내가 갈망한 것은 그녀의 육체만이 아니었다. 이런 감정은 처음이다. 다른 여자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그녀에게 끌리고 있다. 나는 그녀를 사랑한다. 그래서 그녀가 브렌트퍼드로 달아났을 때 그녀를 쫓아간 것이다. 그래서 그녀를 여기로 데려온 것이다. 그녀를 지켜주고 싶다.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다. 그녀와 같이 있고 싶다. 베이비걸, 넌 너무 연약한 존재야. 너 같은 사람은 본 적이 없어. 무서워하지 마. 이번엔 내 처음이 될 거야. 나에게도 처음일 테고. 날 떠나지 마. 진심으로 말하는 거야. 제발 내 곁에 있어줘. 이 남자는 정말이지 모순으로 가득한 존재였다. 온화한 야만인이라고 해야 할까. 그런 표현이 딱 맞는다. 위험하고 거침없고 반항을 용납하지 않지만 동시에 너무나 자상하고 섬세한 남자. 이 모든 점이 혼합된 이 남자는 무섭지만 매혹적이었고 그래서 자꾸만 알고 싶어졌다. 올리비아가 벌떡 일어나서 내 재킷을 꺼내와 건네주려던 찰나 그레이가 그것을 받아들었다. 그가 옷을 들자 나는 우습게도 사람들 시선을 의식하면서 그것을 입었다. 그레이의 두 손이 한순간 내 어깨에 닿았다. 나는 숨을 들이켰다. 내 반응을 눈치챘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다. 기다란 집게 손가락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고 우리는 나란히 서서 기다렸다. 내 쪽에서는 한없이 어색했지만 그는 냉정하고도 침착했다. 문이 열리자 나는 얼른 빠져나가고 싶은 마음에 필사적으로 서둘렀다. 정말로 여기서 나가야만 했다. 몸을 돌리자 그는 한 손을 벽에 대고 엘리베이터 문에 기대 서 있었다. 그는 정말 몹시도 잘생긴 사람이었다. 정신이 산란했다. 그의 타는 듯한 회색 눈빛이 나를 보았다. 아나스타샤. 그가 작별 인사차 말했다. 크리스찬. 나도 답이했다. 자비롭게도 문이 닫혔다. 그렇다면 오늘 밤 나와 사랑을 나눌 거란 의미인가요? 세상에. 내가 방금 그 말을 입 밖에 낸 거야? 그의 입이 살짝 벌어졌지만 그는 재빨리 자신을 회복했다. 아니, 아나스타샤, 그런 의미는 아냐. 먼저, 난 사랑을 나누지 않아. 섹스를 할 뿐이지. 그것도 거칠게. 두 번째, 서류 작업이 좀 더 남아있어. 세 번째, 넌 아직 무슨 일에 휘말려 들었는지 몰라. 지금도 도망갈 수 있어. 이리 와.
내 오락실을 보여줄 테니. 그레이가 원하는 것은 사랑보다 깊고 어두운 그 무엇이었다. 날 믿어? 그가 속삭이는 소리로 물었다. 나는 눈을 휘둥그레 뜬 채 고개를 끄덕였다. 심장이 갈비뼈 바깥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고 피가 우레와 같은 소리를 내며 온몸을 흘렀다. 그는 손을 내리더니 바지 주머니에서 은회색 실크 넥타이를 꺼냈다. 내 손목에 자잘한 무늬를 남겼던 은회색 넥타이였다. 그는 재빨리 움직여 내 위에 걸터앉더니 내 손목을 한 대 묶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넥타이의 다른 끝을 하얀 철제 침대에 머리판 기둥 하나에 묶었다. 그는 제대로 잘 묶였는지 잡아당겨 보았다. 나는 아무데로도 갈 수 없었다. 말 그대로 침대에 묶였고 무척이나 흥분했다. 그가 스르르 떨어져 나가더니 침대 옆에 서서 나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은 갈망으로 어두웠다. 얼굴에는 안도감과 뒤섞인 의기양양함이 떠올라 있었다. 이게 더 낫군. 그는 중얼거리며 다 안다는 듯 짓궂은 미소를 지었다. 노래가 다시 시작됐다. 그가 나를 때리기 시작했고 나는 신음소리를 내면서 온몸을 비틀었다. 나는 그에게 빠져들었고 또 천상의 목소리에 빠져들었다. 나는 그의 능숙한 손길에 완전히 나를 맡겨두었다. 케이트는 가끔 내가 연애 유전자가 없다고 놀려댔지만 진실은 아직 상대를 만나지 못한 것뿐이었다. 내가 끌리는 사람을. 하지만 나의 한 부분은 그렇게 떨리는 무릎, 입 밖으로 튀어나오듯 두근대는 심장, 배속이 뒤집히는 듯 긴장된 느낌, 잠 못 이루는 밤을 갈망했다. 가끔은 내게 무슨 이상이 있지 않나 생각하기도 했다. 어쩌면 소설 속에 나오는 낭만적 주인공들과 너무 오랫동안 함께 지낸 탓에 결과적으로 이상형이나 기대치가 너무 높아진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아무도 나를 그런 기분이 들게 만들지 못했다.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는 3부작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일부라 할 수 있는 2015년 작품은 샘 테일러 존슨이 감독을 했습니다. 크리스찬 그레이 역의 제이미 도넌, 아나스타샤 스틸 역의 다코타 존슨, 엘리엇 그레이 역의 루크 그림즈가 출연을 했습니다. 2부라고 할 수 있는 50가지 그림자. 심연은 제임스 폴리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고 아나스타샤 스틸과 크리스찬 그레이 역에는 전작과 동일하게 다코타 존슨과 제이미 도넌이 출연했습니다. 2018년에 제작된 3부 50가지 그림자. 해방은 심연과 감독, 출연진이 동일한 영화입니다. 2부의 마지막에 이어서 아나와 크리스찬은 결혼을 하는 것으로 시작해 둘이 아이와 손을 잡고 다정하게 가는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소설 속의 사랑은 가정주부가 쓴 베스트셀러 현대판 신데렐라 제임스의 그레이 50가지 그림자였습니다.